야기 미경,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축축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미경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악, 미경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방금 3배 2호 욕실에서 나온 젖은 걸레였다. 시큼한 락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악취가 순식간에 미경의 코를 찔렀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제가 뭘...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들며 허리를 굽혔다. 52살 어디 가서 함부로 대접받을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곳 로즈 모텔에서 그녀의 서열은 바닥을 기는 벌레와 다를 바 없었다. 관리인 화자 50세는 팔짱을 낀 채 미경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짙은 화장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화자의 입술이 비릿하게 비틀렸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욕조 배수구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남기지 말라고. 너 노안 왔니? 눈이 침침해 그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청소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화자의 손가락이 미경의 이마를 툭툭 밀었다. 모멸감이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시끄러워. 이번 달 월급에서 5만 원 깐다. 벌금인 줄 알아. 매니저님, 그건 좀... 이번 달에 딸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미경이 다급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화자는 코웃음을 쳤다. 싫으면 관두든가. 너 말고도 여기 일하고 싶어서 줄 선 아줌마들 널렸어.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화자는 힐끔 미경의 고운 얼굴선을 노려보았다. 사실 화자가 미경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미경에게서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다. 손님들이 가끔 마주칠 때마다 청소하시는 분이 참 고우시네 라고 던지는 말 한마디가 화자의 질투심에 불을 지른 것이다. 빨리 가서 오봉 이호나 치워. 그 진상 손님 퇴실 시간 지났는데 안 나오고 버티고 있으니까 가서 깨워서라도 내보내. 화자는 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미경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뺨에는 걸레에 맞은 자국이 벌겋게 부어올라 욱신거렸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졌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울 자격도 시간도 없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딸 할인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랑 집에 잠깐 들릴 거야. 엄마 일 늦게 끝나지 마주치기 좀 그러니까 10시 넘어서 들어와줘. 부탁해. 미경은 액정을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차라리 마주치지 않는 게 낫지. 남편이 도박빚만 남기고 이혼 도장을 찍고 떠난 지 5년. 식당을 하다 말아먹고 결국 모텔 청소부가 된 엄마를 딸은 부끄러워했다. 할인이 잘못은 아니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은 불편함이 아니라 수치심이었다. 미경은 카트에서 마스터키를 챙겨 5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다. 락스 냄새가 밴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딱 한 달만 더 버티자. 이번 달 카드값만 막으면 2호 앞. 복도 끝방이라 유난히 어두웠다. 이 방 손님은 장철수라는 남자였다. 화자가 진상이라고 부를 만큼 그는 항상 만취 상태로 들어와 낮 12시가 넘도록 나가지 않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쿵쿵. 손님 청소 시간입니다. 퇴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노크를 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귀를 대보니 낮게 코를 고는 소리만 들려왔다. 손님.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미경은 어쩔 수 없이 마스터키를 꺼냈다. 규정상 손님이 응답이 없고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을 경우 안전 확인을 위해 문을 열 수 있었다. 띠리릭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대낮인데도 한밤중처럼 깜깜했다. 훅 끼쳐오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에 미경은 저절로 인상을 찌푸렸다. 바닥에는 벗어던진 양복 상의와 넥타이 빈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침대 위에는
거대한 곰 같은 덩치의 남자가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손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청소해야 해요.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미경은 난처한 표정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화자가 빨리 내보내라고 닥달했으니 그냥 두고 나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 저기요 손님, 일어나세요. 그 순간이었다. 뭐야? 시끄럽게. 남자가 잠꼬대처럼 웅걸거리더니 갑자기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동수 오세였다. 그는 어제 거래처 사장에게 억지로 끌려가 폭탄주를 들이부은 탓에 필름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동수의 눈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아직 술이 덜 깬 그의 뇌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낯선 방 어둠, 그리고 자신의 침대맡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 누구야 도둑이야. 동수가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다. 아닙니다. 청소하러. 미경이 당황하여 손을 저으려던 찰나 동수는 본능적으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스탠드를 잡으려다 헛손질을 했고 그대로 몸을 날려 미경을 덮치듯 밀쳐냈다. 자기 방어 본능과 술기운이 만들어낸 과격한 행동이었다. 미경은 비명지를 새도 없이 뒤로 밀려났다. 하필이면 그녀의 뒤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화장대가 있었다. 쾅 둔탁한 파열음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미경의 머리가 화장대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지며 고통에 신음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졌다. 동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 위에 엉거주춤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경의 눈에 들어온 것은 끔찍한 고통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불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드러난 동수의 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야말로 적나라한 알몸이었다. 약. 미경은 고통도 잊은 채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기어서 뒷걸음질 쳤다. 동수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비명소리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웬 중년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눈을 덮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피가? 동수는 당황해서 이불로 대충 하반신을 가리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다. 하지만 미경에게 그는 폭력을 휘두르고 알몸을 드러낸 변태 선격자이자 괴물처럼 보일 뿐이었다. 오지 마세요. 미경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치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볼을 타고 턱까지 뚝뚝 떨어져 작업복을 적셨다. 아니 아줌마, 그게 아니고 내가 밀친 게 아니라. 동수가 손을 뻗었지만 미경은 그 손을 뿌리치고 방문을 향해 뛰쳐나갔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미경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복도로 뛰쳐나왔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청소 직원들이 기겁하며 그녀를 쳐다봤다. 미경은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지끈거리는 머리의 통증 때문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문 앞에 선 동수는 낭패감에 젖은 얼굴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됐다. 숙취는 이미 달아난 지 오래였다.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들이 붉은 점처럼 그의 망가진 인생을 경고하고 있었다. 동수는 허둥지둥 바지를 꿰입었다. 손이 떨려 벨트 버클이 한 번에 채워지지 않았다. 젠장.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손으로 빗어 넘기고 방문을 활짝 열었다. 복도는 이미 난장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비명은 왜 질렀? 관리인 화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미경을 부축하기는커녕 허리에 손을 얹고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김미경, 너 손님 방에서 도둑질이라도 했니? 왜 피를 흘리고 난리야? 영업 방해되게. 미경은 휴지로 이마를 꾹 누른 채 고개를 저었다. 휴지는 금세 붉게 물들고 있었다. 어지러움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화자의 시선이었다. 아닙니다. 손님이 깨우라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깨우라고 했지 누가 손님하고 몸싸움 하라고 했어. 어휴,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오고이요. 손님 컴플레인 들어오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때 동수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셔츠 단추는 하나 밀려 잠겨 있었고 얼굴은 낭패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자, 잠깐만요. 동수의 고함에 화자가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비굴한 미소로 바뀌었다.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아줌마가 교육을 못 받아서 실수를 했나 봅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당장 심할서 쓰게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동수는 거칠게 화자의 말을 끊고 미경을 바라보았다. 미경은 피 묻은 휴지로 얼굴을 가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5분 전 자신의 알몸을 보고 비명을 지르던 그 눈빛이 뇌리에 박혀 있었다. 동수가 미경에게 다가가려 하자 미경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다. 마치 맹수 앞에 선 초식 동물 같았다. 저기 아줌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잠결에 도둑인 줄 알고. 동수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 미경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에게 동수는 그저 힘세고 돈 많고 사람을 함부로 밀치는 폭력적인 갑일 뿐이었다. 화자가 눈치 빠르게 끼어들었다. 사장님 도둑인 줄 아셨다고요? 어머 세상에. 이 여자가 얼마나 수상하게 굴었으면 그러셨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들어가 쉬세요. 이 화자는 동수의 등을 떠밀 듯 방으로 보내려 했다. 그리고는 미경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 빨리. 손님들 보기 흉하니까 창고로 따라와. 미경은 끌려가면서도 힐끔 동수 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동수는 닫히는 문틈으로 질질 끌려가는 미경의 뒷모습과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채한 것처럼 답답해졌다. 직원 휴게실 겸 비품 창고. 화자는 구급 상자 하나를 미경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알아서 발라. 병원 갈 생각 하지 말고. 매니저님 상처가 좀 깊은 것 같은데 꿰매야 할지도? 뭐 병원, 화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김미경, 너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더니 손님이 너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 남자가 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는지 누가 알아. 꽃뱀 취급당하고 싶어. 미경의 눈이 커졌다. 억울함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전 시키는 대로 깨우러 들어갔을 뿐이고. 시끄러워. 아무튼 오늘 일로 시끄럽게 하면 그땐 진짜 해고야. 딸내미 학원비 꿈도 꾸지 마. 화자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갔다. 좁고 어두운 창고에 홀로 남은 미경은 거울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소독했다. 쓰라림이 밀려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참아야 해. 할인이 등록금 낼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살자. 그녀는 이마에 거즈를 덧대고 반창고를 붙여넣었다. 거울 속 여자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한때는 고운 사모님 소리 듣던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다. 한편 오보 2호 객실. 동수는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재떨이에는 이미 꽁초가 수북했다. 아, 좀 나인딩데 냐초 젠장할. 아까 본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공포와 경멸이 뒤섞인 눈. 그리고 이마를 타고 흐르던 선명한 붉은 피. 동수는 거친 성격 탓에 현장에서 인부들과 멱살잡이도 자주 해했고 욕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여자에게 손을 댄 적은 맹세코 없었다.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갔을 때도 물건을 부쉈지 아내를 때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의 아니게 생판남인 여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게다가 모텔 관리인은 그 여자를 쥐 잡듯이 잡고 있었다.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동수는 머리를 벅벅 긁었다.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했다.
그는 평생 문제를 해결해 온 유일한 방식, 즉 돈을 떠올렸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 현금으로 뽑아둔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보였다. 대충 30만 원 정도를 꺼내 봉투에 담았다. 치료비 명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았다.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프런트죠. 아까 그 청소하시는 분 오미이오로 다시 좀 보내줘도요? 네, 사장님. 혹시 청소가 덜 되었나요? 다른 직원을 보낼까요? 아니, 그 아줌마 보내라고 할 말이 있으니까. 미경은 다시 오브디오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걸까? 아니면 화자 말대로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는 걸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벨을 눌렀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말끔하게 옷을 입은 동수가 서 있었다.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문틀을 잡은 채 방 안으로 들어서기를 주저했다. 들어와요, 문 닫게. 동수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미경은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최대한 그와 거리를 유지하며 벽 쪽에 붙어 섰다. 부르셨습니까, 손님? 거기 이마 괜찮아요? 동수가 턱짓으로 미경의 이마를 가리켰다. 미경은 반사적으로 반창고 위를 손으로 가렸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사과는 내가 해야지. 술이 덜 깨서 헛것을 봤어요. 미안합니다. 동수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헛기침을 했다. 사과하는 것이 영 어색한 모양이었다. 미경은 의외의 반응에 잠시 눈을 깜빡였다. 이 거칠어 보이는 남자가 사과를 할 줄은 몰랐다. 동수는 테이블 위에 있던 흰 봉투를 집어 미경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뭡니까? 치료비하고 위로금이에요. 병원 가서 꿰매든지 하고 오늘은 일하지 말고 들어가요. 사장한테는 내가 말해둘 테니까. 동수는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한 말이었다.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지 않고 빤히 동수를 쳐다보았다. 얼마나 들어있는데요? 네, 넉넉히 넣었어요. 30만 원쯤. 미경의 인매가 싸늘하게 비틀렸다. 그녀는 동수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리고는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침대 위에 툭 던져버렸다. 돈봉투가 침대 시트 위를 미끄러져 동수의 허벅지 옆에 멈췄다. 손님. 미경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 일을 하고 배운 게 없어서 남이 싼 똥이나 치우고 있지만요. 그녀는 똑바로 동수의 눈을 응시했다. 맑고 깊은 눈동자에 분노와 서러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자존심까지 팔아가며 일하진 않습니다. 사람을 짐짝처럼 밀쳐놓고 돈 몇 푼으로 때우려고 하세요. 제가 거지로 보이십니까? 동수는 멍해졌다. 지금까지 그가 만난 사람들은 돈을 주면 굽신거렸다. 특히나 이런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넙죽 받을 줄 알았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치료비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시는 저를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미경은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그 어떤 욕설보다 더 뼈아픈 거절이었다. 그녀가 뒤돌아 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동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동수는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돈봉투와 닫힌 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모욕당한 건 자신인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다. 핫! 저 여자 뭐지? 거친 공사판에서 30년을 굴러온 장철수 아니 동수의 인생에 난생 처음 감당 안 되는 여자가 등장한 순간이었다. 그는 침대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며 피식 헛웃음을 흘렸다. 그녀의 눈빛이 그 서슬 퍼런 자존심이 자꾸만 생각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10시. 프런트 데스크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자가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네, 로즈 모텔입니다. 아, 0225. 손님, 불편한 거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수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가늘고 떨렸다. 사장님, 나 좀 살려줘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네,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119는 됐고, 어제 그 청소 아줌마 좀 올려보내줘요. 약 사러 갈 기운도 없어서 그래. 화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필이면 김미경을 하지만 장기투숙, VIP인 동수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화자는 창고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미경을 호출했다. 김미경 5525 올라가 봐. 손님이 아프다니까 약국 가서 약 좀 사다 드리고. 괜히 딴짓하지 말고 미경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남자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어제 돈 봉투를 내던지고 나왔을 때의 결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현실의 을로 돌아가야 했다. 미경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약국에 들러 해열제와 소화제를 산 뒤 오비오 벨을 눌렀다. 들어와요. 문 열려 있어요. 안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에 미경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제보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동수는 침대 위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다. 약사 왔습니다. 여기 두고 갈게요. 미경이 약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서려 하자 이불 속에서 동수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야, 물물 좀 줘요. 사실 동수는 꾀병이었다. 어제 미경의 그 서늘한 눈빛이 밤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자신의 천박함이 부끄러웠고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었지만 맨정신으로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픈 척해서 동정심 유발하기였다. 미경은 한숨을 푹 쉬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다. 컵에 물을 따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동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좀 더 아픈 척 연기를 하기 위해 침대 협탁 위에 컵을 잡으려는 신용을 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었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협탁 위에 유리컵을 쳐버렸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물이 쏟아졌다. 놀란 동수가 어이쿠 하며 몸을 급하게 일으키다 침대 시트에 발이 엉켰다. 중심을 잃은 거구의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필이면 물이 쏟아진 미끄러운 바닥 위로. 과당, 으악.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수의 허리가 기괴하게 꺾였다. 찌릿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내대까지 뚫고 올라왔다. 소손님, 미경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동수는 바닥에 엎어진 채 개구리처럼 팔다리를 허우적거렸다. 허리, 내 허리.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미경은 깨진 유리 조각을 발로 급하게 치우고 동수 옆에 무릎을 꿇어렀다. 100kg의 육박하는 거구를 일으켜야 했다. 미경은 동수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끼워 넣었다. 자, 하나 둘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 둘, 미경이 안간힘을 썼다.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다. 동수의 땀 냄새와 미경의 옅은 비누 냄새가 섞였다. 미경의 가녀린 어깨가 동수의 무게를 받아내며 바들바들 떨렸다. 아이고, 무거워라. 좀 힘을 줘봐요. 미경이 끙끙거리며 그를 침대 위로 밀어 올렸다. 동수는 엉겁결에 미경의 목을 끌어안으며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 바람에 미경도 중심을 잃고 동수의 가슴 위로 엎어질 뻔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한 뼘거리에서 마주쳤다. 동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허리가 아픈 건지 심장이 아픈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미경의 눈가에 잡힌 주름조차 예뻐 보였다. 정적을 깬 것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동수의 배꼽시계였다. 꼬르륵 꾸르륵 천둥 같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미경은 황당한 표정으로 동수를 내려다보았고 동수의 얼굴은 홍당 보통은 보리며 조조조와 절로 그르는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아프시다면서요? 소화불량이라면서요. 미경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동수는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다. 아니, 그게 아픈 건 맞는데 배도 고프고. 미경은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제의 그 위협적이고 무서운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덩치 큰 어린애 하나가 누워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물러나며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나가서 죽이라도 사드세요.
못 움직여요. 허리 나간 거 안 보여요. 그냥 굶어 죽을랍니다. 동수가 입을 삐죽 내밀며 투정을 부렸다. 미경은 그를 두고 나가려다 문고리를 잡은 채 멈칫했다. 아무리 그래도 다친 사람, 그것도 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니지만 넘어진 사람을 두고 가기가 찜찜했다. 게다가 이 상태로 화자에게 보고되면 또 자기 탓이라며 욕을 먹을 게 뻔했다. 미경은 방을 둘러보았다. 테이블 위에 편의점에서 사다 놓은 듯한 인스턴트 전복죽과 컵라면들이 보였다. 학! 미경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커피포트를 집어들고 욕실로 향했다. 뭐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조용히 누워 계세요. 물 끓는 소리가 씩씩 나기 시작했다. 미경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인스턴트 죽을 뜨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꺼내 종지에 담았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동수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 삭막한 모텔 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 이혼 후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일어나서 드세요. 미경이 쟁반을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이었다. 동수가 끙끙거리며 상체를 일으켰다. 숟가락을 들려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경은 혀를 차더니 숟가락을 빼앗아 들었다. 이리 줘요. 흘리면 닦는 건 다 제 몫이니까. 미경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호흡 불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동수의 입 앞에 들이밀었다. 아, 하세요. 아니, 내가 애도 아니고. 빨리요. 팔 아파요. 동수는 쭈뼛거리며 입을 벌렸다. 따뜻하고 고소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인스턴트 죽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목이 메어왔다. 맛 있네요. 편의점 죽이 다 거기서 미경은 무뚝뚝하게 대꾸했지만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다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만 오갔다. 죽그릇이 바닥을 드러냈다. 동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는 진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미경은 쟁반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다. 어제의 거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수염 덥수룩한 중년 남자의 쓸쓸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됐습니다. 다 나으시면 퇴실이나 제때 해주세요. 청소하기 힘드니까. 미경은 쟁반을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나가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 툭 던졌다. 약 드시고 한숨 주무세요. 허리에는 찜질이 좋으니까 수건 뜨겁게 적셔서 올려두시고요. 문이 닫혔다. 동수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배는 불렀는데 가슴은 더 심하게 뛰고 있었다. 이 여자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강력한 예감이 허리의 통증보다 더 강렬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엄마 제발 그 옷 입고 돌아다니지 좀 마. 진짜 창피해 죽겠어. 비상구 계단. 층간소음 때문에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은 미경의 귀에 딸 하린의 날선 목소리가 꽂혔다. 하린아, 엄마가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핑계 좀 대지 마. 오늘 남자친구 부모님 마주쳤단 말이야. 엄마가 모텔에서 청소하는 거 알면 그 집에서 날 며느리로 받아줄 것 같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거야. 전화가 뚝뚝 끊겼다. 뚝뚝 하는 기계 음만이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 울려 퍼졌다. 미경은 힘이 풀린 다리로 계단에 주저앉았다. 낡은 폴더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남편 빚 갚으랴, 딸 대학 보내랴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만 했다. 락스 냄새에 코가 마비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우리 딸 하나 보고 버텼는데. 창피하다니. 내 존재가 너한테는 짐이구나.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손등 위로 떨어졌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둑이 무너진 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그때였다. 위층 계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 청승맞게 왜 거기서 울고 있습니까? 미경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동수였다.
그는 담배 한 대 피우러 나왔다가 우연히 통화 내용을 들어버린 참이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은 당황스러움과 안쓰러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 손님, 죄송합니다. 시끄러우셨죠? 미경은 황급히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쥐가 났는지 휘청거렸다. 동수가 재빠르게 내려와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 뭘 자꾸 괜찮대. 동수는 미경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그의 투박한 손이 따뜻했다. 따라와요. 네, 근무 중인데 내가 사장한테 말해놨어요. 2호 호출이라고. 잔말 말고 따라와요. 술이나 한잔 합시다. 모텔 뒷골목 붉은 천막이 쳐진 포장마차. 우동 국물 끓는 냄새와 고갈비 굽는 연기가 자욱했다. 동수는 묻지도 않고 소주 2병과 꼼장어 볶음을 시켰다. 미경은 불편한 듯 옷깃을 여미며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아직 붉었다. 동수가 소주잔을 채워 미경 앞으로 툭 밀었다. 마셔요. 울어서 빠진 수분은 알코올로 채우는 겁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잔을 들어 단숨에 털어 넣었다. 쓰디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이 뜨끈해지며 꽉 막힌 속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다. 동수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며 자신의 잔도 비웠다. 따님이 말 한번 맵게 하네. 동수의 말에 미경이 씁쓸하게 웃었다. 들으셨군요.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모텔 청소부 엄마 자랑할 거리는 못 되니까요. 자랑은 못 돼도 부끄러울 건 아니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동수는 안주를 집어먹으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마누라는 내가 돈 못 벌어온다고 젊은 놈이랑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내 뼈 빠지게 번 돈 그놈 차 사주는데 다 썼더라고. 그 여자가 남기고 간 건 텅 빈 통장이랑 내 가슴에 박힌 대못뿐입디다. 미경이 놀란 눈으로 동수를 쳐다봤다. 돈 많고 거만해 보이던 그에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다.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수는 자주적으로 웃으며 술병을 흔들었다. 그 모습이 왠지 미경 자신의 처지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저도 남편이 도박빚만 남기고 떠났어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고요. 딸아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요? 미경은 빈잔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냥 가끔은 너무 억울해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바닥일까? 동수는 말없이 미경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말이 없어도 알 것 같았다. 서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를. 쉰이 넘은 나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공허함. 그 동질감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취객 셋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그중 얼굴이 벌건 중년 남자가 미경을 힐끔거리더니 큰 소리로 짓거렸다. 야, 저기 봐라. 저 아줌마 반반하게 생겼는데 어디 다방 마담인가. 어이 마담, 여기 와서 술 좀 따라봐. 팁 줄게 팁. 취객이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낄낄거렸다. 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이런 취급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칼날처럼 아팠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려 했다. 손님, 그만 일어나죠? 제가 계산할게요. 하지만 동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취객이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비싸게 구네, 늙은 게 튕기기는. 야, 아줌마, 얼마면 돼? 하룻밤에 얼마냐고. 쾅 테이블이 반으로 쪼개질 듯한 굉음과 함께 동수가 벌떡 일어났다. 소주병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야, 이 개새끼야. 동수의 고함 소리에 포장마차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미경은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동수는 성큼성큼 옆 테이블로 다가가 소주병을 그 남자의 코앞에 내리꽂듯 겨눴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얼마 내놈 주둥아리는 얼마짜린데 그따위 개소리를 짓거려? 아, 아니, 형씨 왜 이래?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기세등등하던 취객은 동수의 거대한 덩치와 살벌한 기세에 눌려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다. 농담 내 귀한 사람한테 그딴 더러운 말 하는 게 농담이야.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내놈 혀를 뽑아서 안주로 씹어먹어 버릴 테니까. 동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취객은 덜덜 떨며 미경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술이 과해서. 동수는 그제야 소주병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들 테이블 위에 던졌다. 술값이다. 다신 그 더러운 주둥이 놀리지 마라. 동수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미경의 손목을 낚아챘다. 가요 미경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줌마도 청소부도 아닌 미경씨. 미경은 얼떨결에 그의 손에 이끌려 포장마차를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잡힌 손목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모텔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색함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수는 술 기운이 확 올라오는지 걸음이 조금 비틀거렸다. 괜찮으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동수의 묵직한 체중이 미경의 어깨에 실렸다. 남자의 무게, 남자의 냄새.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미안해요. 아까 소란 피워서. 아니에요. 미경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 그렇게 화내준 사람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동수는 걸음을 멈추고 미경을 내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누가 미경 씨 함부로 대학에 놔두지 마요. 당신 충분히 귀한 여자니까. 동수의 투박한 손이 미경의 머리카락을 스치듯 정리해 주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데일듯 뜨거웠다. 모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생긴 연민이 사랑으로 변한 것인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오보기호 앞에 섰을 때 동수는 방문을 여는 대신 미경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혼자 있기 싫은 밤이네. 그의 낮은 중저음이 미경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가지 마요. 여기 있어줘요. 동수의 목소리는 거친 쇳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미경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손님, 이러시면 손님 말고 그냥 남자 대 여자로. 동수가 한 걸음 다가와 미경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술 냄새가 섞인 뜨거운 숨결이 미경의 이마에 닿았다. 거부해야 했다. 내일이면 다시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아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미경의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닳고 다른 몸이었다. 누구 하나 따뜻하게 안아준 적 없던 그저 돈 버는 기계 취급만 받던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 투박한 남자가 자신을 귀한 여자라며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밤만 나랑 있어요. 동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 속에는 욕망보다 더 깊은 고독이 고여 있었다. 그 고독이 미경의 외로움과 공명했다.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암묵적인 허락이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객실 문을 잠갔다. 달칵하는 금속음이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방 안에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다. 동수는 미경을 조심스럽게 침대로 이끌었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미경 씨 손 참 거치네요. 침대에 걸터 앉은 동수가 미경의 손을 잡고 거친 손마디를 엄지로 쓸었다. 락스 독에 올라 껍질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미경은 부끄러워 손을 빼려 했지만 동수는 그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래서 더 예뻐요. 고생 많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미경의 마음속 댐이 무너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동수는 그녀의 눈물을 투박한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입술을 겹쳐왔다.
서툰 입맞춤은 곧 격렬한 폭풍으로 변했다.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쭈그레진 피부도 처진 살결도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탐닉하며 뼛속 깊이 사무쳤던 외로움을 서로의 몸으로 씻어내렸다. 사랑받고 싶었어요. 미경의 신음 섞인 고백이 동수의 어깨 위로 흩어졌다. 그날 밤 오비이호의 공기는 뜨겁고 습했다. 그것은 늦깎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커튼 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미경은 번쩍 눈을 떴다. 낯선 천장, 옆에서는 동수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간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부끄러움과 함께 덜컥 겁이 났다. 세상에 내가 미쳤지. 미경은 서둘러 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출근 시간은 9시였지만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몰래 빠져나가야 했다. 만약 화자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끝장이었다. 그녀는 자고 있는 동수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편안하게 풀어진 얼굴. 미경은 충동적으로 그의 뺨에 살짝 손을 대보려다 멈췄다. 꿈은 여기서 끝내야지. 미경은 메모지에 고마웠어요. 아침 챙겨 드세요. 라고 짧게 적어두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고요했다. 미경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CCTV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거기 누구야? 비상계단 문을 열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화자가 보였다. 그녀는 새벽 기습 점검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나온 상태였다. 화자의 눈이 미경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다. 작업복이 아닌 사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그녀가 서 있는 곳은 5층 VIP 객실 복도. 화자의 입꼬리가 사악하게 비틀렸다. 김미경 씨,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게... 미경은 말문이 막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제 퇴근 안 해랬어 아니지. 퇴근했다가 다시 들어왔나? 비오에서 나오는 거 내가 다 봤는데. 화자는 천천히 미경에게 다가왔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미경의 숨통을 조여왔다. 너 설마... 화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손님하고 잤니? 미경은 고개를 푹 숙였다.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이 화자의 분노 버튼을 눌렀다. 야, 김미경. 화자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1층 프런트에 있던 야간 당직 직원과 이제 막 출근한 청소 이모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네오 미쳤어? 여기가 네 영업장이야? 몸 팔러 왔어. 매니저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 이 새벽에 남의 방에서 기어나오는 게 몸 파는 거 아니면 뭔데? 화자는 미경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미경은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혔다. 아닙니다. 그냥 서로 마음이 통해서? 마음하 지나가던 걔가 웃겠다. 50 넘은 청소부 아줌마한테 마음이 통해 돈 보고 꼬리친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어느새 복도 끝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동료 청소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김씨가 그랬대. 어쩐지 오보니오 손님한테 꼬리치는 것 같더라니. 수치심이 미경의 온몸을 휘감았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당장 짐 싸. 너 해고야. 화자가 싸늘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이 사실 동네방네에 다 소문낼 줄 알아. 내 딸한테도 알려줘. 네 엄마가 모텔에서 웃음 파는 여자라고. 그건 안 되래요. 제발. 미경이 화자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딸만큼은 안 되었다. 딸이 알게 되면 정말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이거 안 놔. 더러운 손 치워.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화자가 미경의 뺨을 힘껏 올려 붙인 것이다. 미경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났다.
어디서 더러운 걸레 같은 손으로 내 옷을 잡아 썩 꺼져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뺨은 불타는 듯 뜨거웠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자존심도 사랑도 희망도 모두 짓밟힌 순간이었다.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화자의 비웃음 속에서 미경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였다. 쾅 5분이호의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뭐 하는 짓이야?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옥미호 문이 활짝 열렸다. 티셔츠와 바지를 급하게 꿰입은 동수가 성난 황소처럼 뛰쳐나왔다. 그의 눈은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화자는 동수의 등장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의 위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VIP 손님 앞에서의 비굴한 미소가 다시 얼굴에 깔렸다. 어머, 사장님, 깨셨어요. 죄송해요. 이 여자가 아침부터 소란을 피워서. 닥쳐. 동수의 일갈에 화자의 입이 턱 막혔다. 동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미경에게 성큼성큼 다 다가갔다. 미경의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붉게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이 선명하게 보였다. 동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자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때렸어. 네, 아니. 그게 교육 차원에서 교육사람 뺨을 올려 붙이는 게 교육이야. 동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내가 어제 경고했지. 내 귀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근데 감히 손을 대. 화자는 동수의 살기에 눌려 식은땀을 흘렸다. 사장님, 오해십니다. 이 여자가 사장님 방에서 몰래 나오는 걸 보고 저는 혹시나 꽃뱀 짓이라도 했을까봐. 꽃뱀. 동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침 복도 한 구석에 청소 직원들이 끌고 온 카트와 걸레를 빨아둔 잿빛 구정물이 담긴 양동이가 보였다. 동수는 망설임 없이 양동이를 집어 들었다. 예, 사장님. 화자가 기겁하며 손을 내저을 틈도 없었다. 촤악. 동수는 양동이에 담긴 시커먼 걸레반, 물을 화자의 발치에 힘껏 쏟아부었다. 물은 화자의 명품 구두와 스타킹 스커트, 자락까지 튀어올라 엉망으로 만들었다. 꺄악, 이게 무슨 짓이에요? 화자가 펄쩍 뛰며 비명을 질렀다. 복도에 모여있던 청소 직원들과 구경꾼들이 입을 틀어 막았지만 눈빛에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동수는 빈 양동이를 바닥에 댕그랑 던지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더럽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덜 더러울 텐데. 이건 폭행이에요. 경찰 부를 거야. 당장 불러. 당신이 직원 폭행하고 모욕한 거 여기 CCTV에 다 찍혔을 테니까 한번 까보자고. 그리고 나 이 건물 리모델링 할 때 들어온 업체 사장인 거 알지? 내가 이 바닥에 소문 한번 쫙 내줘. 로즈 모텔 관리인이 직원들 개 취급한다고. 동수의 으름장에 화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젖은 다리를 감싸 쥐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동수는 더 이상 화자를 상대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은 미경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납시다, 미경씨. 미경은 눈물 젖은 눈으로 동수를 올려다보았다. 창피하고 비참해서 죽고 싶었는데 이 남자의 투박한 손이 구명줄처럼 보였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동수의 손을 잡았다. 동수는 단단한 힘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미경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가요, 이딴 곳 2번 다시 올 필요 없어. 동수는 미경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 나갔다. 직원들이 길을 터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동수는 미경의 손을 놓지 않았다. 모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미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이제 어떡해요? 저 잘렸어요. 이번 달 월급도 못 받을 텐데 우리 할인이 학비는. 현실적인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동수는 그런 미경을 자신의 트럭 조수석에 태웠다.
걱정 마요.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네. 나 인테리어 사무실에 격리 한 명 필요해요. 숫자 계산 빠르죠 와서 장부 정리나 좀 해줘요. 월급은 여기보다 더 쳐줄 테니까. 미경이 멍하니 그를 쳐다보자. 동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할인인가 따님한테도 내가 가서 정식으로 인사할 겁니다. 엄마가 부끄러운 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하게 딸 키워냈는지 내가 다 설명할 거라고. 미경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장세 인테리어 사무실. 깔끔하게 단장한 미경이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1년 전 락스 냄새에 찌들어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은은한 화장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누가 봐도 우아한 사모님 포스를 풍겼다. 어이 김 실장 오늘 점심 뭐야? 현장에서 돌아온 동수가 안전모를 벗으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작업복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손 씻고 오세요. 미경이 눈을 흐리기며 잔소리를 했다. 그리고 사장님 저번 현장 영수증 또 빠뜨리셨죠? 자꾸 이러시면 용돈 깎을 거예요. 아이고 마누라 무서워서 살겠나. 알았어 채 있어 가져올게. 동수는 툴툴거리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두 사람은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다. 딸아린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동수가 엄마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보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주말에는 셋이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다. 점심 식탁 앞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미경 씨. 네, 행복해. 동수의 뜬금없는 질문에 미경이 숟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지난 날을 떠올렸다. 빚쟁이에 시달리던 날들, 모텔 복도에서 뺨을 맞던 날들, 그리고 오보니오추 침대 위에서 펑펑 울던 그날 밤. 미경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보다 더 눈부셨다. 네, 행복해요 죽을 만큼. 동수도 따라 웃으며 찌개 한 숟가락을 크게 떴다. 그럼 됐어. 밥이나 먹자. 황혼. 해가 지는 시간이라 하여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게 되었다. 황혼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붉고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황혼은 이제 막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